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네.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13회 시작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호미 13회, 아까 나는 꼽살이다 할 때 막 많은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셨는데, 저희 호미에 있는 전 종업원들이 앞으로 나와서 박수를 쳤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여긴 노조 안 만드나? 노조 없습니다. 네, 우리 삼성하고 똑같은 그런 그 운영 기법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의 그 사장님이 네. 노조를 만들려면 나의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안 된다 해서 그러니까 흙을 노조. 글쎄 진짜 그 당시에 우리 일부 선배들이 흙을 넣을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흙을 넣으면 잔인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몰래 따로 모여가지고 한 3명이 모여가지고 노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다음 날 아침 이 3사람이 따로따로 사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왜? 너희들 노조 만들려고 했지. 이 3명밖에 안 모였는데 이 3명 중에 하나 누군가가 비밀을 누설한 거죠. 사장님한테 밤에 몰래 예. 문자 넣었을 거야. 사장님, 저는 아닌데. 문자도 없었던 삐삐도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집까지 찾아갔다는 거야? 글쎄 말입니다. 그럴 수 있네. 쪽지를 적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비행기를 날려. 아니 그 시대는 무서운. 뭐 그런 것까지는 어렵고 아마 봉화를 피운 게 아닌가. 춥다. 에어컨 너무 커. 오늘 우리가 오래간만에 호미에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은 용인이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우리 석훈이가 여기 내려오는데 주둥이가 대빨 나와가지고 아까 보니까 너무 멀대는 둥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애기. 그리고 좀 자고 오면은 진짜 힘들더라고요. 애기가 힘들지 왜 네가 힘들어? 어린이집 가서 아니, 애기가 얼마나 나는 내 데려다 주니까 걔는 그냥 가는데 저는 원래 12시 전에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9시에 데려다 주려면은 진짜 힘들죠. 애기를 가졌다 그런 지가 엊그제 같고 낳았다 그런 지가 또 엊그제 같은데 얼마 전에 2돌 했죠. 벌써 그렇게 됐네. 예. 그동안에 우리가 해놓은 게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 세상은 안 좋아졌고 방송은 계속하고 있고 뭔 지랄인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딱 한 1년 반만 하고 좋은 세상 만들고서 손 딱 씻고 손이 안 씻겨 지금. 오늘은 특별히 뭐 적은 인원이 오셨지만 안성에 보면 여러분 그 남사당 놀이를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거기 어디죠, 선생님? 보계면에 뭐죠? 그 남사당 지금 공연하는 데가 안성랜드 안에서 남사당 공연을 해요. 근데 거기에 그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포도 뒤에 있습니다. 안성포도. 네, 안성포도 맛있거든요. 예. 저걸 주셨기 때문에 관객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 주시고요. 와! 뭐 이렇게 또 포도를 또 저희에게 네. 선물로 주셨으니까 또 홍보도 해드려야지. 네네. 예.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가 바우더기 축제예요.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야, 이게 날이면 날마다 하는 게 아니었군요. 10월 1일 수요일부터 10월 5일 일요일까지 안성 맞춤랜드에서 있습니다. 진짜 한번 갔다 오면은 정말 재미있어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 그 왜 줄타기 있잖아, 줄타기. 예. 그 줄 타고 막 이렇게 공중에서 막
하시는 분. 예. 그분도 계시고 위에 어린이가 이렇게 올라가서 막 그런 그죠? 그것도 있고 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전통 공연 여러분들께 추천을 합니다. 포도 하나를 얻어먹고 너 광고를 엄청 진하게 해준다. 아니 근데 태양의 서커스도 원래 있던 서커스를 현대화시켜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기획만 잘하면. 그럼요. 그 여러분 그 개구리 왕눈이에서 그 아로미 목소리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그 SBS에서 하던 이기 그렇죠. 아로미. 예. 예? 예. 성우분이 오셨어요. 특별히. 예. 남편이 오늘 휴가를 얻으셔가지고 아하. 같이 이렇게 카페 온 김에 예, 또 저희 방송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박수 한번 주시고 우리 아로미 잠깐 목소리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네 아로미 목소리 한번 네 박수 좀 주세요 여러분. 아로미 목소리 했었고요. 제가 원래 여자 목소리는 유일하게 아로미에서 제가 남자 아역을 많이 했었는데 네. 아로미 했었고 이제 거의 이제 남자 아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프란다스에게에서 폴이라고 이렇게 폴. 네로 파티라슈 와 기억난다 기억나 와우 같이 가요!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애 있었어요. 옷을 항상 소매 이렇게 하고. 네네네네, 굉장히 맞아. 귀여운 캐릭터의 그 꼬마 아이가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세상에. 예, 그 파트라슈와 네로가 죽을 때 굉장히 슬프게 울던, 종을 치면서 슬프게 울던 그 꼬마 아이가 가장 그래요. 그래도 아로미보다는 제 기억에 남는. 우리 우띠리가 아까 노래 막 엄청 잘하던데 프란다스에게 노래 알아? 랄랄라, 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파트라슈! 방송도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못 오셔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월요일 5시에 녹음을 한다 그러니까 오시고 싶어도 오지 못한다고 섭섭해하시는 분 많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시고 또 목소리까지 이렇게 흉내도 내주시고 하니까 방송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여기 그래요.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오셔가지고 언제 오셨어요? 세월호 유족들을 네. 위로하시고 또 예.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그런 특별법 제정에 대해 약속을 한다면은 뭐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차고도 넘치는 그런 방송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될 것이다 믿는다. 누나가 지금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특별히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비슷한가?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7시간 동안 누구하고 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머리에 빗질을 못했었습니다. 빗질을 7시간 동안 하는데요. 아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 인사를 좀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우띠리부터 인사 정중하게. 예, 우띠엘 우석훈입니다. 한 10월 달에 둘째 태어나서 이제 한동안 또 잠수 타야 되는. 근데 아기를 낳으려고 보니까 일하는 여성은 아기를 낳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조사한 기운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출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워킹 맘이라고 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러게. 옆에서 그렇게 돕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조산이면 지금 몇 개월 됐지? 원래 10월에 나와야 되는데 10월에. 이제 9월에 지금- 지금 언제 나올지 몰라요. 9월, 10월 그러네. 그러니까 휴직을 좀 일찍 하면 좋겠는데 못 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출퇴근을 해야 되거든요. 매여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우리 석훈이는 정말 누나가 존경스러운 게 책이 이게 한 달 만에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 불황 10년이라는 책을 또 냈네. 제가 원래 별명이 월간지예요. 월간지네 진짜. 근데 이 책들이 한 10년은 준비한 책 같아요. 내용이 보니까. 그러니까 겹치는 이 것도 책이 없고. 완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편하게 이거 어떤 책이야? 굉장히 편하게 됐네. 방송을 1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때 인터뷰한 내용들하고 아. 제가 생각하는 거 이제 묶어서 한 거고요.
한 권 더 나와요. 아 그래? 예. 오. 한 달에 지금 3권이 나오게 돼 있는데 또 한 거는 뭐예요? 주간지네, 주간지야. 월간지가 아니라. 솔로 계급의 경제학이라는 게 이제 한 권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원래는 다 계획에 있었는데 세월호 책을 내면서 딴 거 다 비켜서 공간을 만들어서 세월호 책을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밀린 게 지금 나오는 거니까 그 전에 해놓은 거였죠. 뭐 거래한 출판사 이름 다 기억하세요? 이름은 아는데 개수를 몰라요. 예술. 근데 매우 이 책을 이렇게 쭉 그냥 훑어봤는데 제목만 훑어봤는데도 되게 쉽게 경제 얘기를 써놨네. 아 그렇게- 이거는 방송했던 거니까요. 어. 그러니까 주로 경제 방송이라고 해도 난이도를 높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좀 쉬워지는 것 같고 불황을 재밌어요. 대비해서 돈을 모으는 가장 좋은 방법 이런 거 같은 거 괜찮네. 그러니까 주제가 어. 크게 부동산, 개인 재무구조, 고용 문제와 창업, 육아와 교육 이 사람들이 다 고민하는 문제들만 딱 엑기스를 모아서 이렇게 쓰는 것 사업의 같은데. 방어 기술 같은 거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프리랜서 얘기도 있고. 근데 그러네. 이게 좀 웃기는 게요. 다른 모든 학자는 안 그러는데 경제학자는 돈을 못 벌면 말빨이 안 서요. 아, 그러니까 그렇지. 웬만큼 살아야 아니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너나 잘해 이렇게 되거든요. 아. 그치. 그러니까 이 내용은 딴 사람도 쓸 수 있는데 믿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치. 자기도 못 벌면서 그러니까- 누구 보고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질이야? 좀 자기가 좀 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근데 너무 돈이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맞아. 이 내용이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인데 공부한 사람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연예인들도 그렇잖아. 아 용띠라 솔직히 연예인들도 돈 없어봐 나이 들고 네. 그러는 사람들이 추하게 본단 말이지. 네. 뭐 경제학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근데 거는 경제학자들은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 장재근 조금만이라도 장재근 선생 같은 분이 저처럼 뭐 뚱뚱해봐. 뚱뚱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갑시다. 누가 해 그래. 예. 마라톤 하다가 예. 헬스 이게 와 으쌰으쌰 했던 아저씨요. 육상 선수한테 예, 예. 하셨던. 아 육상 선수. 예. 그렇지. 경제학자 그러면 경제학자 같은 경제학자 입장에서 우리 선띠리는 돈 좀 모았나? 저도 좀 삽니다. 참고로 이 불황 10년가 자매품 지난해 나왔나? 뭐 저희 연구소에서 펴낸 경제 질문 같이 읽으시면 딱 이렇게 쌍으로 좋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제목이 나한테 아니 확 제책 들어오네. 제 책 광고도 중간에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해. 전 다 팔았어요 이미. 아 그래? 불황 10년이면 앞으로 불황이 10년은 간다는 그런 얘기야? 최소. 최소? 예. 근데 그것도- 일본은 10년 간다고 했는데 제가 지켜보니까 한 20년 가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저는 일본을 한 몇 년간 계속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 20대 저축률이 불황을 지나면서 높아졌어요. 그래서 20대가 한 35%까지 이거는 이제 취업자 기준인데요. 저축을 해요. 그다음에 일본 30대 저축률이 31%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황 속에서 50대, 60대는 일본은 저축이 줄었거든요. 근데 20, 30대는 늘었어요. 근데 한국은 보니까 저축이 굉장히 작아요, 지금. 근데 우리도 불황을 지내다 보면은 20, 30대 저축률이 늘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선띠리 인사. 안녕하세요 선뜰 선대입니다.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박수를 치실래요, 확실히. 새로운 사업을 벌이신다고 요새. 엄청 바쁘시다고. 아직 뭐 버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버릴 준비를 하는 거죠. 뭐. 선뜰그룹 회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저 이제 재벌 하는 거 다 한번 흉내 내 보려고. 뭐 예를 들면 조금만. 아니 뭐 딴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소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이 글로 된 거 말고 강연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강연을 몇 번 했었는데 반응들이 다 좋았어요. 사실 그 9월 20일에도 특강을 한번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연구소 부대 사업처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상설화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강좌도 좀 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특강도 좀 자주 하지만 이런 강좌를 열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직장인들이나 일반 가게들 입장에서 좀 필요로 하는 그런 경제 정보들을 쏙쏙 알기 쉽게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그런 이렇게
강자 교육 이런 사업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네. 네. 교육 사업 네. 쪽으로. 그럼 선틸 아카데미라고 하는 건가요? 선틸 아카데미 괜찮다. 선뜰 그러면 너무 띨띨해 보이지 않나? 포근하지.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가지 하여튼 이름은 생각하고 있는데 뭐 선대인 연구소 아카데미 이런 건 너무 딱딱하잖아. 그렇죠. 영어로 하면은 아카데미 오브 선틸. 괜찮네. 괜찮긴 뭐야 괜찮아. 조삼모사야. 이렇게 뭐 어부 딱 붙이면은 세 보이잖아요. 에이지 오브 임파이어.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괜찮다. 고려는 해봐. 예, 고려하겠지만 안 쓰겠습니다. 아니 돈 되는 이름이라니까 이런 제목. 그러니까 돈 버는 우띠리가 얘기해 주는 걸 들어. 아니 제가 요즘 제가 찍은 영화들이 다 투자도 잘 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네, 제가 사도 만들자고 지난 여름에 처음 얘기했거든요. 그게 투자 받고 지금 촬영 중이에요. 사도? 네, 지난주에 그 촬영 현장 갔다 왔는데 사도가 뭐예요? 사도세자? 사도세자. 아, 그 송강호, 문근영 등 해서 지금 촬영 중이고. 너무 재밌겠다. 그러면 송강호 씨는 거기서 뭐예요? 사도지. 영조. 영조야? 영조로 아빠로 나오는구나. 사도는 유아인이하고. 유아인 씨가 나오는구나. 네, 해경궁 씨가 문근영 씨가 하고. 형님은 그러면 이게 저 직업이 몇 개야? 경제학자, 작가, 영화 뭐 제작자. 방송인, 영화인. 방송은 이제 안 해요. 이 방송은 방송도 아니야? 뭐야. 이거는 난 이거 하면서도 방송이. 재수 없어. 이 책 사보지 마세요 이거. 너 말 잘했다. 아니 이거는 방송이라고 보기. 에이 불황 10년. 저항 그러니까 널 세력 뭐 저질이라 이런 거. 그러는 거야? 나는 후속편 쓸 거야. 불황 18년. 우리 너무 막말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아니 용띠리가 뜨면 다 이렇게 그렇게 돼요. 이해를 해주시고요. 용띠리. 예, 막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떤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회장님이 그 따님한테 회사를 넘기려고 했나 봐요. 근데 따님이 굉장히 티껍게 직원들한테 대했던 모양이죠. 따님 이름이 은혜였어요, 은혜. 이 사장님, 이 회장님이 말하자면은 굉장히 직원들한테 거기는 뭐 무슨 종교 회사도 아닌데 막 신앙을 강요하는 거예요.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고 그리고 그 일요일날 교회에서 주보를 갖고 와야 돼. 꼭 그래서 갔다 왔다는 증거를 남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침마다 예배를 봅니다. 거기서. 그래서 하도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 딸은 또 아주 진상이란 말이지. 어려서부터 아주 오냐오냐 키워져가지고 공주처럼 큰.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 아침마다 예배를 볼 때 말이죠. 직원들 몇 그룹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무슨 총무과 내일은 설비과 여기 나와가지고 특송을 하는데 어느 날 맨날 특송에 같은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맘에 근심 찰 때 뭐 이런 찬송가가 있거든요. 그 찬송가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왜 그런가 봤다. 나중에 이제 회장님이 한 10번 듣고 드디어 무릎을 치면서 저 노래 금지곡이야. 왜? 예. 따님 이름이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뒷부분에 은혜가 내게 족가네 은혜가 족가네 뭐야? 은혜가 족하네인데 계속 은혜가 족하네. 예, 족하네인데 족하네. 예, 그런데 이제 듣다 보니까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가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그래서 그냥 드디어 이제 그 비밀을 알 거예요, 이 회장님이. 그래서 그 노래 금지곡 해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짝짝 붙네. 아침마다 은혜 충만이네. 자, 이런 띨띨이들과 함께하는 저는 여왕벌 누나, 순학질 누나 김미화입니다.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말이 씹대야 우일 세금 혁명 당선 일 시사돼지용 일 우리의 여왕벌 누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식물 결합 오명 속에서 우리 국회를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참 답답한 정국을 만들고 국회 그 기능 마비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참 개탄스럽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정치적 이용을 배제하고 민생경제 법안과 분리 처리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는. 의회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엄중한 책임이 있고 의회 민주주의는 개인과 정당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들을 향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꼽살이다 호미 13회에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당이 요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세월호 정쟁 때문에 민생경제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세월호 가지고 발목 좀 그만 잡고 민생경제 법안 통과시키자. 이런 거잖아요.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중점 처리 법안 이렇게 리스트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이게 19개 법안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게 진짜로 민생경제 법안인지 우리 경제를 살리는 고마운 법안인지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띠라. 이게 민생경제라는 게 도대체 뭔지, 뭐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이건 묻지만 많이 나오는데 제가 며칠 동안 생각했던 거는요, 민폐 법안이죠. 민생 법안이 아니라 민폐 법안. 그냥 있는 게 더 낫고요. 뭔 법을 안 만드는 게 낫다. 그러니까 몇 개 아주 일부를 제외하면은 사실 지들 하고 싶은 걸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민생이라고 하는데 본질을 보면 민폐에 가깝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크루즈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인데, 이거는 뭐 민생하고도 상관도 없고 이걸 지금 하자는 거는 사실 이거 좀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다 부동산 얘기들 막 끼워놓고. 부동산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하고 싶었던 건데 그거를 민생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민폐고요. 제가 요번 책 불황10년 정리하면서 한 비유가 뭐냐면은, 왜 모자 9개 가진 사람하고 모자 1개 가진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래를 하면은 모자 9개 가진 사람이 1개 뺏어서 10개를 채우고 모자 1개 가진 사람이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법안 대부분이 모자 9개 가진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저 1개를 뺏어낼 수 있는지 완전 민폐라니까요. 민생이라는 게 사실 백승민자에다가 살릴 생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온전한 의미에서는 이제 뭐 국민들을 살린다 또는 뭐 서민들의 생활을 이제 좋게 한다, 이런 의미의 이제 법안일 텐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민은 우리 같은 서민이 아니잖아요. 재벌 아니면 뭐 부동산 부자들 아니면 크루즈 정도 탈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이 사람들 눈에는 백성으로 안 보이는 거죠. 국민으로 안 보이는 거죠. 민이 아니고 남이죠. 우리 민, 그다음에 너희 남. 박 대통령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점 찍은 19개 법안이 뭔지 한번, 좀 길더라도 다소 긴데 리스트를 빨리 좀 한번 쫙 읽어볼까? 예. 이게 이제 용민이가 한번 읽어볼래? 용필이가? 누구 목소리로 할까요? 몽준이 형의 몽준이가 날 것 같아요. 몽준이 형. 안녕하세요. 정몽준이에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이 있어요. 그 목소리는 아니야. 왜냐면 이거 빨리 읽어야 돼. 빨리 읽어야 돼. 너무 늦어. 아롬이 목소리로 하라니까. 자, 관광진흥법,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완투,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피해지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크루즈법, 이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이상입니다. 그래, 어떻게 우리 선띠리 법안 이름 들어보니까 느낌 빡 오는지 뭐 감상평.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좋아할 사람들은 재벌 대기업들, 그다음에 부동산 부자들, 특히 서울 강남에 있는, 그다음에 뭐 크루즈 타고 또 그다음에 뭐 의료 산업 해서 이렇게 또 돈 벌어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말고는 없죠. 그래. 네. 일단 보니까 뭐 여야가 별 이견이 없는 것도 몇 가지 있고, 오늘 주로 얘기할 법안들은 19개 가운데서 14개인데 자세히 한번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법안들인지 아니면 뭐 우리 띨띨이들 얘기를 한번 들으시고 평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하고 의료법 개정안.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은 주요 이제 내용이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자 이런 거고, 의료 개정안은 원격 의료 허용,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허용 뭐 이런 거던데, 이거 뭐 어떻게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 용띠리. 의료법인 자회사를 영리법인화한다. 그러니까 의료법인이라고 하는 건 병원 아닙니까? 병원이죠. 병원이 자회사를 만드는데 지금까지는 뭐 사실 자회사를 만든다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그 사업을 벌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주차장, 식당. 이거 식당하고 주차장 없으면 병원 운영 못하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 외에는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 예를 들어서 영리법인 자회사를 만들게 된다. 그러면은 건강보조식품 이거 많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본체인 의료법인하고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환자들한테 이거 로얄 젤리 좀 드셔야겠어. 뭐 의사 선생님이 환자한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그저 보조기구 좀 사셔야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가 마케팅을 한다. 이런 상황을 가정할 수 있단 말이죠. 방송도 지금 뭐 그런 상황 아니야?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예. 마케팅 뭐 그냥 중간에 PPL인가 뭐 그래서 광고 막 빡빡 넣고 막 그런 언론도 금도가 있죠. 마케팅을 할 수 있죠. 광고 마케팅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우리한테 광고하면은 기사로서 잘 써줄게.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짓이죠. 이거 양아치 짓이죠, 이게. 마찬가지 일을 지금 의료법인에서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 영리법인 자회사를 만들기로 한다. 이건 뭐냐면은 말하자면 의사 선생님이 영업사원이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환자들 선생님이 사라고 했는데 안 살 수 있나? 결국 그래서 의료비가 폭등하는 그런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라고 이현사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근데 의료법인을 영리화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자회사를 영리화하겠다. 그거잖아? 근데 이게 왜 발목 잡을 일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석훈이 옷들이 그러니까 의료법인 영리화를 못하게 하니까 그걸 우회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꼼수네. 네, 그래서 이를테면은 지금 KTX를 비롯해 철도 민영화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수서에서 출발하는 일부 구간을 분리해서 민영화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넓히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의료법은 민영화는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꼬봉을 민영화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꼬봉이 나 꼬봉이란다. 꼬봉이 우리말인가요? 아니. 하여간 나는 우리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꼬봉이 심각해. 오야를 진짜 형님 완전히 아니 왜냐면
우리 옷디리가 영화판을 지금 드나들었다는 거 아니야? 사도에. 그 영화판에 가면 다 일본 말이에요. 너는 뭐래더라? 니마이, 산마이 뭐 이런 거 있잖아. 산마이. 네가 산마이 역할을 해. 난 니마이니까 이게 이제 내가 주인공이고 너는 뭐 지나가는 역할이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자, 잠깐 일본어 강습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오야는 부모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네. 오야붕 그러면 이제 이 조직 내에서 이제 부모 노릇하는 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꼬붕은 이제 거꾸로 꼬가 이제 아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자분. 예, 부모, 아들 자자에 아들. 나눌 분자에서 네. 자분.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일본 말이고요. 형님은 영화판 드나들기 전에도 일본 말 무지 썼어. 그랬어요? 네. 내가 거의 초반에 기억나는데 무슨 막 설명하다가 내가 안 되니까 형님이 옆에서 와리깡 이랬어. 와리깡. 아, 와리깡 맞아. 쉽잖아 그게. 하여간 이게 쉽지. 예. 이 꼬봉이 네. 오야를 네. 거느리게 해주는 법이거든요. 그래, 아니 왜냐면 우리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해는 거야. 그 딱 와닿네. 이거 욕먹는다 이거 한글학자들한테 이거. 아니야. 아니 그게 그거예요. 그게 자회사는 그거지 뭐. 그 감추는 것일 뿐이지 본질은 의료법인의 영리화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대가리는 못하게 해놨으니까 몸통에다가 민영화 시켜놓고서 그쪽으로 의사결정 체계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원격 의료 허용,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 활동 허용, 이런 좋은 점도 있지 않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 줄래? 별로 안 좋죠. 안 좋아? 예,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하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요. 관광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의료를 좋게 만들어서 그 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편익을 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관광 상품화 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외국에서 단기적으로는 돈이 벌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나라 사람들이 의료를 하기에는 비싸지거든요. 근데 태국이나 이런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나라 국민 경제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지 아직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태국보다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태국처럼 가자라는 거예요. 아니 시골에 있는 분들 당장 여기도 지금 시골인데 여기 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르신들 말이야 원격 지원 받아서 막 여기서 바로 수술해 버리고 이제 이러면 정상적으로 보건소를 만들고 분해를 만들어서 끊어진 데에도 정상적인 의료를 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보건소가 필요 없다고 철수시킬 거예요. 아 그러네. 시골에 무슨 병원이 필요하냐고 철수시키고 조그만 서울에 병원 있는 필요 큰 없다. 곳에 네트워크라고 소위 하는데요. 그런 데만 지금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자, 이제 형님 말 좀 보충하면 원래는 공공이 들어가서 보건소 짓고 이렇게 의사를 파견하고 공중보건의를 파견해서 그건 이렇게 공공이지. 돌봐야 되는 영역이에요. 사실은 뭐 그게 뭐 장사의 논리로 따지면 돈이 안 되는 건 맞지만 그건 사실 이제 공공이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근데 원격 의료 한다고 핑계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면 뭐 도서에 또는 오지에 떨어지신 분들이 뭐 진료받기 편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이게 그러면 공공이 들어가야 될 때를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다 잘 사시는 분들일까요? 대부분 가난한 분들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원격 진료를 이용할 수도 없지만 설사 이용한다 하더라도 비싼 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영리법인 자회사들 장사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걸 핑계로 해서 사실은 이제 이 영리법인 자회사들이 이제 이 원격 진료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원격 진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고가의 장비를 이용해야 되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결국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노리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그때 우석훈 박사님하고 우석균 실장님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왜 우석 친해요. 서로 뭐 형제거나 혹은 그런 건 아니고. 예, 근데 그 양반이 보건 쪽하고 저는 환경하니까 예. 어디 세미나를 듣는 가면 앞뒤를 이렇게 배치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우석균 선생님 얘기가 원격 진료에는 허당이 많다는 거예요. 원격 진료가 뭐냐? 예를 들면 산간 지역에 사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도시에 있는 그 의사가 원격 인터넷망을 통해서 그 진료를 본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왼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들어보세요, 고개 돌려보세요.
이거 말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보지 않고서는 그렇지.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또 진통이 온다 임산부 같은 경우, 임신부 같은 경우에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자, 원래는 이제 그렇게 별로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원격 진료를 한다라고 하면서 또 엄청 떠벌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의료기기를 팔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원격 진료 한다는 의료기기를. 그래서 그 삼성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삼성 자회사 중에 지금 이제 이 의료기기 업체가 있거든요. 뭐 실명은 뭐 굳이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삼성이 사실은 이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의료의 기본을 얘기하면요. 제가 산부인과를 예를 들게요. 산부인과는 산과와 부인과가 합쳐진 게 산부인과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는데 요즘 표준화가 많이 돼 있어서 돈 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를 계속 없애려고 해요. 산부인과 큰 병원에서는. 그리고 부인과 중에서도 의료가 아닌 미용과 관련돼 있는데, 근데 특수부인과는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의 표준적인 것에 해당하는, 이를테면 아기를 낳는데 이 산과 같은 것들을 없애는 게 경제 논리예요. 그렇게 가면은 궁극적으로는 다이어트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돈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치. 백신, 예방, 산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공적인 건데 재벌은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해요. 이거 안 하고 돈 되는 거. 근데 이거를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할 수 있게 지금 조장해 주잖아요. 이렇게 원격 진료로 가면은 지방의 병원은 거의 없어지고 지금도 산과가 없는 읍면군이 많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산다 그러면 그래, 내려갈 아기 때 힘들어. 정말 힘든 게 한 군데 만약 공적 시설이 있으면 거기 가서 아기를 낳으면 되는데 그걸 지금도 못 하거든요. 이걸 아예 그냥 내놓고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 되는 거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뭐 그렇게 정책이 흘러간다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겠네. 그다음에 그 수혜자를 외국인들로 하겠다는 게 장기 목표예요. 그러니까 관광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먹고 살자. 그러니까 태국 모델이에요 지금. 근데 실제로 유럽이나 이런 좋은 국가에 있는 데들은 그 나라 국민을 위한 의료를 튼튼하게 하고 예방의학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방의학 안 하고 병 걸리고 돈 많이 내는 사람들을 위한 특수진료 위주로 가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럼 공공성으로부터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셨지만 결론적으로 이 법안은 민생경제와 상관이 있다, 없다.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좀 관광경제와 상관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누나가 지금 하려는 게 관광진흥법이에요. 관광진흥법은 학교 주변에 관광 숙박시설을 허용한다 이거거든요. 한진그룹에서 왜 궁궐이랑 학교 몰려 있는 데다 호텔 짓는다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막 말이 많고 그랬어요. 그거랑 상관이 있는 거지. 유흥이나 도박 시설이 없는 호텔만 허용한다. 요거가 무슨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거냐? 요런 얘기도 있어. 반론이 있거든. 이거 어떻게 봐, 어디라? 유흥이나 도박 시설이 없는 호텔. 유흥의 정의가 뭐죠, 근데? 예? 아까 유흥이 뭐예요? 음주 가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을 네. 아이, 참,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아니, 좀 야하더라도 얘기해 주세요. 숙박 있고 대실이 있잖아요. 네, 궁금해요. 네? 아니, 대실 해보셨나요? 숙박 있고 대실이 있는데 대실이 4시간짜리가 6시간짜리가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대실 4시간으로 하루에 몇 시에 대실을 해요? 아까 4시간으로 하면은 64, 24니까 6턴을 돌려요. 숙박은 하루잖아요. 해보신 것 같아요, 마치. 대실은 호텔을. 6턴을 돌리니까 무조건 대실을 하고 싶어 하죠. 근데 대실과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대실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술도 뭐 마시고 그러죠. 그렇지. 그 안에서 또 도박도 할 수 있지. 또 미니바도 또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술도 사실은 호텔 입장에서 먹는 사람이 고맙죠. 나처럼 술 사갖고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사람은 밉죠. 그러면 군인들이 또 할 일이 생기네. 왜냐하면 예전에 용띠라. 예. 우리 여관에서 묵을 때 전투 경찰들이 왜 들어와가지고 실례합니다 그러면서 박 두드리면서 저 신분 조사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 신분 조회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기억나? 불신검문. 불신검문. 예. 불신검문이 있었잖아. 예. 그 호텔 들어와가지고 막
큰 호텔은 물론 못하지만 아주 조그만데 예. 김한국 씨가 얘기를 해주는데 예. 김한국 씨가 옛날에 전투경찰 출신이잖아. 예. 근데 김한국 씨가 했는지 뭐 자기가 들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군인이 가가지고 불신검문 있습니다. 문 두드리는데 이렇게 문을 확 여니까 정말 나이가 많이 든 아저씨하고 젊은 여성하고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허. 옷을 벗고 누워 있는데 조촐한 옷차림으로. 그래서 네. 조촐한 옷차림으로 있는데 두 분이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딸입니다. 딸입니다. 끝까지 딸이라고 우겼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막 웃겼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거든. 근데 이게 그런 진짜 뭐야 그냥 잠만 자는 거를 추적을 하려면 그러니까 안 되죠. 호텔로서만. 그거는.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이 호텔의 주 수입원이 숙박이 아니에요. 식품, 뭐야? 음료 판매. 그러니까 그렇지, 술 밑에 파는 거야. 내려가서. 술을 팔아야만 이 호텔이 남는 건데 이거 뭐 무슨 유흥 도박 시설 이걸 없애게 한다. 없애고 숙박만 하게끔 한다. 그러면은 전문용어로 예. 부대 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부대 시설. 숙박 부대 시설이 예. 그 수익원에 꽤 중요한 비중 차지하죠. 예. 그리고 그 숙박 시설만 있는 거라면은 뭐 얼마나 고용 창출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의 그 규제 완화를 통해서 4만 7천 개 고용 창출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그만한 기대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봤으니까 이렇게 한번 규제를 허물면 그 다음에 또 허무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선빵으로 이 규제부터 중요한 선빵. 규제부터 없애고 차츰차츰 나머지 규제들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숙박만 하면은 학습 분위기는 괜찮은 거야? 아니죠. 밤에 술 취한 남녀가 그 들어가는 거 애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육회. 예? 육회. 대실 삼회. 육회. 대실 육회라고 그래서. 육회나 보는 거야. 아이들이. 근데 실제로 지금 서울에 있는 많은 호텔들의 주 수입원이 대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남에 있는 굉장히 큰 호텔이고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유흥업소랑 연계를 해가지고 아예 조직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가깝잖아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게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영등포에서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별 알죠. 영등포. 그런데 뭐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그 규제 개혁안이 추진되는 그 배경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말로는 예를 들어서 규제 개혁을 하면 사람들이 편해진다, 일반 서민들이 편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법안을 왜 고치려고 하냐 하면 한진그룹이 대한항공이 이 호텔 터를 사놓고 그게 이제 경복궁 바로 옆이잖아요. 호텔 터를 사요? 호텔. 아씨 또 개찌 붙네. 개찌를 붙어. 오늘 전문 용어 막 나오는 거. 개찌는 일본 말인가? 네, 어서 하여튼 개찌야. 아니 우리 지하에 계신 shut up. 세종대왕님이 야마도시겠네. 왜 이래 오늘? 오늘 왜 이래 진짜 오늘 우리 비 와서 날 보지 야, 않아 봐. 야, 약간 이거 좀 날이 흐려. 우리만 학자분들한테 이거 막 그래요. 된통당했다. 니네 이런 식이면 나 야마도라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틀을 샀는데 이게 여기 이제 호텔을 짓겠다고 했는데 학교 보건법상에서는 이걸 못 짓게 돼 있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법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걸 계속 짓게 해달라. 이거 하면은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궁궐토에 호텔을 짓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위해서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법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까 뭐 세월호 특별법 이야기도 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기존 법 체계하고 어긋나서 안 된다며요. 근데 이런 건 기존 법 체계에서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이걸 법안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안을 고쳐서라도 이걸 허용해줘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까도 형님이 민폐 법안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국민들한테 민폐이고요. 그냥 단 한 재벌 그룹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이거.
더더군다나 학교 앞이면은 그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속도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이거든요. 그린존이라고 보통 부르죠. 네? 그린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빨간색 그 칠해진 도로. 예, 제 얘기는 그렇게 느린 속도로 자동차가 가면서 호텔로 6회나 들어간다. 이거 애들이 봅니다. 대실 6회라고 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관광진흥법은 민생경제와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야 많죠. 민생이 망가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또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부동산 법안들 아까 우리 저 띨띨이들이 부동산 관련된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라고 했는데 관련 법안을 보니까 5개나 됩니다. 경제 살리기는 곧 부동산 살리기다 이런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주택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자 이런 건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 선띠리.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 자체로 분양가에 이제 상한을 두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워낙 그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2007년 한 10월쯤에 이게 도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부동산 시장이 대체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침체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 이걸 탄력적으로 풀자. 어떻게 푸냐? 지역적으로 이게 더 이상 뭐 규제할 필요가 없는 데는 침체돼서 굳이 뭐 분양가 상한제 이걸 둘 필요가 없는 데는 좀 느슨하게 해주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만 이렇게 남겨두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미 시장 침체가 와서 그런 데라면 분양가 상한제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분양가 낮춰서 분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계속 그대로 놔둬야 된다면 굳이 이걸 뭐 탄력적으로 운영하냐 이거죠. 그냥 놔둬도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건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식으로 해서든 이거 뭐 심리적인 효과라도 좀 줘볼까. 뭐 이런 정도? 그 정도? 네. 그러면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면은 2천만 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은 3년간 비과세. 이거 뭐야, 옷디라? 이건 미친 짓인데요. 이것도 미친 짓이야? 이건 미친 짓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랬지.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과세를 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있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과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분리과세하고 면제를 두 가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과세는 이건 진짜로 이상한 건데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버는 돈과 그 사람의 종합소득을 다 합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소득에 다 붙이는 거를 임대소득에 관해서만큼은 분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빼주겠다는 거. 그 다음에 2천만 원인가요? 그 상한을 정해가지고서 그 밑은 아예 좀 약하게 해주겠다 임시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 많은 사람들 연간 2천만 원이 소득세가 들어온다는 거는 한 달에 한 170, 180만 원을 그냥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88만 원 때도 쓴 사람이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한 달 열심히 일해 100만 원 벌기 어려워요. 그렇지. 근데 그 이상의 돈을 임대소득으로 받는 사람인데도 이 돈은 작으니까 좀 빼주자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민생이에요? 부자들 돈 빼주는 거죠. 3년간 빼주겠다. 그러니까 3년 이게 뭐냐면 올해 월 초에 이제 임대소득 과세를 시행하겠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안 하고 있던 걸 그래도 그나마 하겠다고 한 것 자체는 오케이 바람직한 방향이죠. 근데 여기에서 부자들 때려잡는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안 된다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 다 죽인다 막 기득권 언론들에서 방방 뜨니까 계속 후퇴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근데 요렇게 되면 세입자한테 그 금액을 또 전가시켜서 세입자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그 임대소득을 다 잡으면 정부의 논리는 그런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한테 부담이 덜 가도록 이렇게 하는 거다. 아니 집값을 이렇게 해서 올리겠다는 건데요. 집값이 올라가면은 월세, 전세는 집값이 연동되니까 기본적으로 집값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월세에 있는 사람들 죽이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나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늘
이 법안 같은 걸 추진할 때 포장하는 걸 보면 핑계는 늘 이거 하면 서민들이 어렵다 또는 이렇게 하면 서민들이 좋아진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거기서 자기네들 이득을 취하는 거거든요. 특혜를 이렇게 보장받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임대소득 과세 방향 그 자체는 옳은데 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법안들은 그래서 이제 자꾸 반발하니까 3년간은 과세를 유예해 주겠다 이랬다가 또 그것도 밀리니까 거기에 더해서 2천만 원 이하는 형님 말한 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근데 그 세입자들한테 전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전세는 강세지만 월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장이 월세 수준이 떨어지고 있을 때 그나마 이렇게 과세를 도입하기 좋은 거지. 이때를 지나고 나서 또 예를 들어서 월세가 방방 뜰 때 그러면 할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할 거면 정말 지금 하는 게 오히려 적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치를 인간의 말로 바꾸면요. 집 여러 개 있는 사람들 혜택을 많이 줄 테니까 다 갖고 있으세요라는 얘기예요. 집 더 사고. 절대로 집 팔지 말고 여러 개 되면 집을 여러 개 사도 정부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월세 사는 사람들 등쳐먹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 말대로 이 월 소득이 한 170만 원, 월 임대 소득이 170만 원 정도 나와야 연간 2천만 원 이하가 되잖아요. 근데 월 임대 소득 170만 원이 나오려면 오피스텔 2채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것도 뭐 좋은 데다가. 그러면 이거 2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일반 서민들일까? 대부분은 돈 있는 사람들일 거고요. 물론 뭐 그 중에는 오후 은퇴 자금으로 쓰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일정하게 뭐 소득 공제를 해주거나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딱 기준을 잘라서 그렇게 유예해 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아니요, 은퇴 자금은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국민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적으로 움직이는 게 다 있으니까 다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사람은 투기 목적이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투기자들한테 지금 도망갈 구석도 주고 혜택도 주고 그 똥바가지는 일반 월세 사는 사람들 뒤집어 쓰라는 거거든요. 이거 민생하고 아무 상관도 없죠. 규제 완화를 하신다니까 이제 그 개혁이고. 그리고 이게 분리과세한다는 거는 조세 형평상 안 맞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이를테면은 뭐 100만 원, 200만 원 버는데도 악착같이 다 떼가잖아요. 근데 집으로 불로소득하는 사람들 거는 차근차근 빼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것이 바로 불로소득인데. 얘기 잘했다. 불로소득인데. 이 세율이 노동 세율보다 낮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무슨 연예인들 뭐 어디 가서 상 타잖아? 그러면 이제 상금을 줄 때가 있어. 그럼 그게 다 그냥 편안하게 먹는 불로소득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세금 뛴다고 그런 얘기. 누나는 이제 못 타봤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애절하다. 그게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거지. 그냥 힘 안 들이고 버는 거, 코 푸는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구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하자. 이거요? 뭐야 이게? 손길이. 그러니까 초과이익. 지금 이제 한 20-30년 된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서 이제 새로 아파트를 분양하면요. 거기에서 뭐 새 아파트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주변 시세에 맞춰서 분양가도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세 차익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건 이제 초과이익이니까 여기에 비율을 얼마 정도 정해서 이걸 이 세금으로 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법안을 정했던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투기가 한창 이제 일어날 때 2000년대 초반쯤에 도입이 됐었는데 이걸 지금 이제 시장이 주고 가니까 이제 이건 없애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장이 죽어가니까 얘기했는데 경제가 살아나나 요거 하면 어때리? 죽는 건 똑같죠. 에? 죽는 건 똑같은데. 그래요? 이거 갖고 재건축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이 민주당이나 야당이 아니고 노태우 때, YS 때 그때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정도는 해야 국가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만든 제도를 지네가 만들고 지네가 지금 깨겠다고 그러는 거니까.
아니 재건축 초과 이익은 노무현 정부 때 만든 건데 그 이제 형님은 전신이 이제 토지 초과 이득 토지 공개념을 해서 그걸 기본을 그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를 들면 3천만 원 이상의 그런 이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안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시장이 침체돼서 그렇게 수익이 안 나면 안 내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정말 시장이 죽어 있으면 그러니까 안 내게 되는 건데 그걸 지금 왜 굳이 없애자 하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아직도 이제 이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 부담을 줄여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재건축을 해서 이렇게 초과 이익이 발생하는 건 다 사유화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이게 다 그런 초과 이익이 생기는 건 예를 들어서 이 과정에서 용적률도 올려주고 또 뭐 이 여러 가지 이제 공공재를 투입하는 거거든요. 기반 시설도 이제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공공의 사실은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사실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하수하겠다는 건데 이걸 다 우리 몫으로 달라 이런 뜻이죠 사실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재건축하면은 이 공공용지로 이를테면은 공원용지 같은 거 내놓고 그런 것들을 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압구정이나 뭐 이런데 큰 재건축 단지에 한강 주변에 이제 모두 설치하고 이런 거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전히 다 지들이 다 먹겠다는 거죠. 그런 설치를 이제 그 아파트 앞에 무슨 뭐 조형물 안 해도 된다 또는 뭐 그 앞에 공원 용지 같은 거에서 놀이터 안 만들어도 된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그런 거구나.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걸 향후 뭐 안 해도 된다 이게 그거구나. 근데 그 정도 갖고 지금 재건축이 될 분위기는 아닌데 제가 냉정하게 보면은 이거는 그냥 분위기를 몰아가려는 거지 어떤 효과가 있기는 어렵다. 그건 선뜻 말이 맞거든요. 이 정도 갖고선 이렇게 뭐 죽고 살리라는 건 아니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번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정권은 이번에 완전히 마음 바꿔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또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이게 뭐야? 이거를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좀 해준다면 이런 것들이 정말 민생경제와 연관이 있는 건지 선띠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거기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그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그 너무 많이 이제 뭐가 들었으면 안 되니까 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뭐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이걸 이제 새로 재건축을 해도 한 채밖에 그러니까 한 가구당 한 채밖에 분양을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기존에는. 근데 이제 시장이 죽어 있으니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이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하면 뭐 시장 수요가 늘어나서 좀 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돈 좀 써라. 네, 근데 뭐 역시 다주택자라는 게 대체로 뭐 부자들인 거죠. 부동산 부자들 또는 뭐 그 중에 투기로 이렇게 집을 여러 채 사둔 사람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혜택 주자는 이야기죠, 사실은.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민생의 집이 없는 사람은 민 아니에요. 남. 서민들이 덕보는 게 아니네, 이 법안도 보니까. 집이 있어야 한 채인 사람들은 해당 사항 없죠. 근데 이제 묘하게 돼 있는 거는 딱 한 채만 있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혹시 자기 집값이 오를까 하는 묘한 환상을 만들어요. 그렇네. 자, 결국은 이제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도 살고 나라도 산다 이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띨띨이들이 자주 얘기했던 LTV, DTI 뭐 이런 거 다 완화됐고 거래가 활성화되고 집값이 오른다고 또 그래요. 정말 부동산이 살면은 경제가 사는지 우리 한마디씩. 근데 살지는 않을 거예요. 살진 않아. 근데 이런 효과는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쓸데없이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집 한 채를 괜히 더 샀던 사람, 상가를 누군가 속아서 샀던 사람,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막 이러고 있을 때요. 빨리 청산하세요. 그럼 지금은 비싼 가격은 못 받더라도 팔 수는 있거든요. 근데 1년쯤 지나서 이렇게도 안 오른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나면은 그때는 못 팔아요. 일본이 그랬거든요. 지금 정부가 내놓는 카드는 어찌 보면 거의 마지막 카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특히 이제 주택 대출 규제 푼 거 있잖아요. 그건 사실 정권 말쯤 가서
아주 진짜 코너에 몰렸을 때 내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일찍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그 재보궐선거 앞두고 선거용 카드로 꺼내 쓴 측면도 있지만 어쨌거나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정부가 이제 그만큼 속으로는 굉장히 다급하게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 가지고 다시 뭐 강남 집값이 들썩인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지만 실제로 그 호가만 잠깐 올라가는 거고요. 실제 거래로 그렇게 이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제가 뭐 여러 번 되풀이하지만 이것도 한 제가 볼 때 연말 정도까지 약발이 조금 있을까? 그 이후로 가면 다시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시고 정부가 계속 일반 서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탈출하려고 그러면 정부가 계속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Yeah. 명함 내밀만한 일자리 따기 마치 구름 낀 하늘에서 별자리 찾기 중국산 찐살 먹고 망가진 장기 올라간 기름값만큼 무거워진 차키 왜 1년 3, 6, 5일을 땀 흘려 노력해도 불행해지는 거지 내 삶은 러닝머신 죽어라 달려봐도 왜 늘 제자리인 거지 속고만 살았던 우리 눈높이가 만든 모피아들의 유토피아 삐뚤어진 글씨만 찍는 윤전기가 던진 낚싯대에 걸린 물고기가 바로 우리 늘 낚이지 그러니까 한 바퀴지 문제는 경제의 자리에서 밝히지 여왕벌 누나와 선오용띠리가 들려주는 이야기 나는 꼽살이다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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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속지마. 자, 나는 꼽살이다 호미 13회. 오늘 정부 여당이 세월호로 발목 좀 그만 잡고 경제를 살리자 그러면서 밀고 있는 법안들의 실체를 뒤집어보고 있는데 크루즈법하고 마리나 항만법 이거는 일단 우리 우띠리가 얘기할 게 좀 많을 것 같아. 크루즈법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배 위에다 카지노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외화벌이도 좋고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뭐 세월호로 인해서 뭐 안전 문제와도 거리가 있어 보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던데. 일단 그 중국하고 한국 사이에 오가는 크루즈가 기본 이거 한 2만 톤 정도 되는 고기상 배에 관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두 나라가 세월호 이후에 해상 안전을 위한 약간 협상을 했어요.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중국 배가 28년이 이 상한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30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국 배가 한국 배보다 기준상으로 안전해요. 이건 좀 우리의 상식을 깼죠. 우리는 한국이 그래도 중국보다는 안전하지 않은가 싶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크루즈라는 거는요. 그 나라의 이렇게 연안여객 같은 게 잘 활성화돼서 커져서 크루즈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4대 강에다 배를 보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루즈를 맨 위에 있는 것부터 지금 거꾸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건데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인센티브로 카지노를 넣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죠.
그 말인가요? 딴 나라가 있는 게 아니니까. 모든 이 관광의 꽃을 지금 다 카지노로 하려고 하거든요. 배에다가 카지노를 넣는다는 게, 그러니까 요 내용만 있어요. 근데 세월호 이후에는 배에 관한 안전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없다는 거 하나랑, 지금 연안역에 관리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민간 회사인데, 그런 것처럼 크루즈를 관리하는 회사를 민간으로 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의 이익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끝나고 나면 거기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방식이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라는 게 지금 우리 얘기하는 관피아 얘기가 딱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루즈를 통해서 카지노를 넣고 그 다음에 자기 뒷돈 챙길 수 있는 업체를 하나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뭐 빼먹을 수 있게 하겠다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세월호 문제를 검증하지도 않고 진상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통과시킬 거냐. 여기에 대한 반발이 많은 거죠. 카지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도 카지노 얘기인데 이건 뭐야? 다 카지노예요, 하여간. 관광객 유치하고 관광 수입.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외국인들이 와서 투자를 할 거라고 막 그렇게 뻥깠죠. 근데 조건이 안 좋으니 외국인들이 잘 안 오거든요.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결국은 중국 계열이나 이런 호주 계열의 카지노 산업으로 외국계 투자를 받았더라고 포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카지노는 특수 산업이니까 일반 산업하고 논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산업과 금융으로 했던 얘기는 아니라고 좀 철수하려고 하는 거죠. 카지노가 정말 이렇게 바람직한 산업이냐면 많은 분들이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이게 카지노가 곳곳에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결코 우리가 바람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라스베가스 한쪽에 거의 몰아놨잖아요. 근데 라스베가스가 그게 뭐 카지노와 관련된 이제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은 조금 활발해져 있지만 사람이 살기 좋은 데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미국인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그냥 일회성으로 놀러 가는 장소죠. 그치. 그리고 제주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 지금 카지노 열어졌는데 결국 중국 자본들이 와서 중국 사람들이 그 카지노에서 놀다 가도록 지금 만들려고 지금 막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와서 그러면 우리가 세금이라도 제대로 환수하냐? 세금도 제대로 안 매겨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들 유치해서 거기 뭐 카지노 하고 가지만 그냥 자기네들 리조트 안에 가서 자기네들 카지노 들어가서 돈 쓰고 옆으로 안 떨어진다는 거지. 우리한테는 거의 세금 수입이 거의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좋은 환경에 땅 내주고 공간 내주고 뭐 하는 건지 그게 저거하고 비슷하네요. 관광지에 그 대기업이 운영하는 뭐 워터파크 같은 거 있잖아요. 워터파크 그래서 재밌는 예네. 재미없는 거 예를 들어야죠. 워터파크에서 여름에 성수기 아닙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현금으로. 그 트럭차 실어서 서울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돼. 아니 제주도 진짜 가보면 옛날하고 많이 변했어. 그래서 옛날 그 아기자기하고 예뻤던 제주도가 아니야 지금. 그럼요. 그래서 뭐 카지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홍콩이나 싱가포르 봐라, 또 마카오 봐라. 카지노 있으니까 얼마나 뭐 산업이 활성화되고 그러냐 그러는데 그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조그만 도시 국가여서요. 거기만 외국인들이 몰려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살아가는 나라거든요. 근데 한국 정도의 어쨌거나 땅덩어리나 인구를 가진 나라에서 이렇게 경제 특구가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요. 수십 군데 이렇게 뭐 카지노를 허용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싱가포르나 마카오처럼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거냐?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겨우 한다는 게 제주도 같은 데 들어와서 그냥 중국 자본들이 그냥 흥청망청 놀다 가는 공간? 세수도 별로 떨어지지도 않는 공간? 지금 외국 사람들이 제주도 땅을 거의 너무 많이 사가지고 과연 제주도가 우리나라 땅인가? 우리 국토인가? 뭐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고 있대잖아. 김어준 식으로 표현하면은 카지노가 떨어지는 게 정치인한테 많죠. 인허가 받고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집권 여당의 몇 사람한테는 도움이 되죠. 근데 김어준 식이 뭡니까 거기서?
왜 김어준이 그렇게 얘기해? 파파이스에서? 아니 음모식 설명이죠. 음모식 설명. 개연성보다는 너 몇 새끼가 돈을 가져간다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추진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뭐 이 엄밀한 그런 뭐 이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걸 추진하는 업자들이 널리 있어요. 이 업자들이 막 이 카지노니 뭐 복합 리조트니 해서 이렇게 그럴듯한 그림을 갖고 와요. 자기네들은 돈이 없는데 이런 걸 하면은 외국에서 돈을 엄청 투자할 거다. 그러면 논한다. 세수도 엄청 생길 거다. 이러면서 이제 들고 들어오는데 실제로는 허용을 해줘도 추진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인천에 지금 뭐 300 몇십 조짜리 사업이라고 해서 인천 용유 무의도 뭐 이 사업 ACT 사업이라고 그거 결국 지금 추진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게 추진이 안 되거나 된다 하더라도 결국 중국 자본 이런 데 들어와서 먹는 그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엄청 세게 믿는 게 케이블카거든요. 네. 근데 케이블카는 해보면 확실한 거는요. 그 동네에 있던 무슨 뭐 이렇게 묵 팔고 뭐 빈대떡 파는 그런 가게들은 거의 다 망해요. 왜냐면 거기를 지나가질 않고 밑에서 위로 바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생태적이거나 뭐 환경 빼더라도 원래 그 동네에 그냥 그거만 없어서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싹 망하거든요. 그럼 누가 좋아지느냐? 케이블카 업자가 좋아지죠. 그건 서울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한국 삭도 아직도 있나? 한국 삭도? 삭도. 그건 처음 들어보는 케이블카가 삭도예요, 삭도. 아 그래요? 네. 지금 설악산에 있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설악 케이블카. 아니 근데 그 지금 저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서울에서 목포까지만 가는 KTX를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제주까지 가게 한다. 그 얘기는 이명박 정부 후반부에 엄청 있었는데. 그 목포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제주도 쪽에서 일단 반대해서 나가리 됐어요. 제주도가 좋지 전문 않나요? 용어 많이 나와요. 제주도는 그 비용을 분담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오지 않으니까 분담금만 커지고 이익은 별로 안 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없던 일로 됐죠. 그래요. 나는 꼽살이다 호미 13회 오늘은 정부 여당이 경제 살리기를 내세워서 밀고 있는 법안들의 실체를 한번 뒤집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법들은 민생 경제와 상관이 있다 없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뭐 없다. 네? 갑자기 MB님이 나오시고 그러세요. 안녕하십니까. MB님 왜 그러세요? 내가 아니라 아닌 거다. 자, 오늘 누나는 경제 살리기에 대해서 가장 잘 지적하고 있는 우리 선띠리의 명저 문제는 경제다의 한 대목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선띠라, 네가 썼으니까 그냥 네가 읽어라. 전뭐 발음도 안 좋은데 뭘. 아니 읽어. 또 이 아무리 주옥 같은 문장이라도 이 직접 읽으면 가치가 좀 떨어져 아니야, 보이잖아요. 괜찮아. 경제 살리기라는 표현은 자 시작해 주세요. 경제 살리기라는 꼭 제가 읽어야 될까요? 네네네. 경제 살리기라는 표현은 어이 긴장되네 이거. 네. 경제 살리기라는 표현은 지금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지 못하다. 이 표현에는 1970년, 1980년대의 고도 성장기 때처럼 한국 경제가 고성장을 하면 자신들의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섞여 있다. 이미 잠재 성장률이 3%대로 접어든 한국 경제는 그때와 같은 고성장기로 돌아갈 수 없다. 무리하게 고성장으로 가려고 하면 물가 상승 등 막대한 부작용이 따른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다수 국민의 삶이 개선되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경제 구조이지 과거와 같은 단순한 고성장이나 경기 회복이 아니다. 이건 내가 이런 문장도 썼구나. 네, 주옥 같아요. 우리 선띠리는 말은 몰라도 하여튼 글은 잘 써. 그래요. 말도 좀 돼. 하여튼 마무리를 한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 살리기라는 말이 무슨 면죄부인 것처럼 쓰이고 있어요. 사고나 참사가 터져도 경제 살려야 하니까 넘어가자. 재벌 총수가 엄청난 비리를 저질러도 경제 살려야 하니까 봐주자.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불거져도 경제 살려야 하니까 넘어가자. 기업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농락해도 경제 살려야 하니까 참아라. 이런 식이죠. 이렇게 참고 넘어가고 덮고 한 게 이게 얼마입니까? 근데 왜 경제는 안 살아나요? 왜 안 살아나요? 우리는 이제 경제 살리기란 말 자체를 의심해야 할 때입니다. 경제 살리기,
요거 입에 달고 사는 세력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우리 경제가 정말로 살아나고 살고 우리 살림이 편한지 아니면 결국 경제 살리기를 빙자한 자기들 이익 살리기인지 이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도 경제 살리기란 말에 속고 있는 분들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우리 함께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